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도의 윤정두입니다. 새벽녘 동안에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이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왔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가슴이 또 시커멓게 타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앞부분에는요, 시황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월요일부터 당장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주십시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방송은 보시지만은 미국장 또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시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말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차분하게 대처하면 뭐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차분히 들으시고, 들으시는 동안에는 지금 전화번호 상단에 나가고 있죠?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의 월봉의 기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가 기준의 15.21%다.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 12월에 그 당시 기준에서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얼마 만에 금리를 올렸을까요?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을 때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15% 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 기준,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16년 2월까지,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2개월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거죠. 지금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 2018년 12월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금리는 동결이 됐었고, 그리고 다시 인하가 됐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바닥금리까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지난해 1분기부터 해서 월가에서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물가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까지의 흐름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서로 경기를 살리겠다, 그래서 돈을 뿌리겠다.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연준이 긴축을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나서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잡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렇게 해서 50bp를 올린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50bp를 올릴 예정인데,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75bp 올리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저기 중진국, 후진국처럼 혹은 뭐 남미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화폐 가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럼 결국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미국의 지수가 지금 미국의 경제 흐름이 그런 맥락입니까? 경기가 막 침체돼 있는데 거기에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단은 상황을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런 가운데 경기가 좋아져서 그러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그게 좀 가팔라졌다는 겁니다. 왜?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진 거죠. 결론은요. 결론적으로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전저점은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락 범위가 20%였다는 거죠. 최저점이. 그럼 저 당시 2015년도 금리 올리고 나서 조정받은 15% 대비 5% 정도 더 조정을 받은 건데 지수는요. 저 당시 대비 2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충격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요인, 그 부분에 대한 기존의 어떤 부분이에요? 기존의 수익 부분에 대한 수익 확정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유럽도 안 좋게 끝났습니다만 유럽은요. 미국이 5월 20일 날 저점 찍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5월 초순에 저점을 찍고 돌렸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똑같이 5월 초순에 저점을 찍고 돌려놓았는데 일본의 애치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가까이 돌려놨어요. 1월 저점이 요자락이거든요. 1월 저점 위쪽까지 일본은 다 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만의 조정.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은 나스닥에서 보시면 돼요. 1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1월 말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4월 5월 글로벌 시장은요 1월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유독 4월 20일부터 5월 20일 바닥 찍을 때까지 그 시점까지 미국만 유독 더 약세를 뗐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물론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 실적의 둔화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별개 문제고 결론적으로 넷플릭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가총액 10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시가총액 5위, 아마존이 시가총액 4위. 그런 굵직한 기업들의 조정폭이 너무 커진 거죠. 5월 20일 바닥을 찍은 거는 일단은 스냅의 43% 시간의 급락에서도 시장이 바닥 인식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시가총액 8위.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6%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정규장에서는요. 정규장에서 오히려 5%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바닥 반등이 나온 거예요. 바닥에서 얼마? 11%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11% 반등 나오고 눌리던 과정 속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담스럽게 나온 거죠. 근데 전저점을 안 깼습니다. 금리 인상은요, 예상돼 있던 수준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국내 증시. 제일 중요한 거,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유럽과 일본이 탄력적으로 반등을 주고 미국 대비해서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이 나왔는데 유독 국내 증시는 못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월 저점에서 가장 덜 빠진 국가예요. 근데 국내 증시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죠. 근데 역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역대적으로 그 흐름이 짧고 강렬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이 됐다. 그 부분까지 꼭 놓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황이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도. 공포감이 먼저 앞서실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포트에 있는 종목부터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전화 바로바로 주십시오. 전화 바로바로 주셔서
이겨내자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이 자료들 다 노란톡 찍고 들어오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 다 나눠드릴 테니까 시가총액 이것도 한번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뭐 뒤져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처음 시작할 때 종목을 하나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 종목이 뭐였어요? 그 종목이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펀더멘탈 기준, 밸류에이션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10일 날 발표된 그런 내용들, 보도자료죠. 일단 업황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이에요. 조금 이따 장학형 또 배울 겁니다. 상승장학 확인형에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300년 전에 혼마가 만들었을 때 미처 넣어놓지 못했던 내용. 그리고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뿌렸을 때 미처 만들지 못했던 내용. 그 내용을 35년 주식한 윤정두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캔들에 대해서 장학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 박스를 다 쳐놨죠. 장학형 캔들 뜬 이후에 거래량 수반되고 이후의 흐름.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검은 색깔 선 시장의 지수입니다. 시장의 지수가 주간 단위로 더 밀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쭉 뻗어 올라간 흐름은 아닙니다만 위로 올라가면서 시장하고는 반대로. 왜 그럴까요? 0.5% 그러니까 100만 주에 달하는 그러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요 화면은 지난주 자료예요. 지난주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 혹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요 자료도 또 드릴 겁니다. 외국인 기관 매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략 한 6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600만 주. 그래서 수급에 대비해서의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었는데 잘 보시면 검은 색깔 줄 바닥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급 대비해서 주가가 저 꼭지까지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수급은 더 들어왔는데 주가가 여전히 밑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이유는 어찌됐건 시장의 영향이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시장이 빠지면서의 흐름이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음 주 기준에서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되죠? 첫 번째 기준은 거래가 여전히 수반되어 주느냐. 그러면 일간 단위로 거래량은 500만 주 이상. 주간 단위 기준에서의 거래량은 최소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이상이면 추세의 강화 부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위에 부분. 저 윗부분, 그 고점까지는 매집에 대한 목표, 추세의 강화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추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자고요. 자, 오늘 첫 스타트 부분은 지난주 시황과 지난주에 오픈해드렸던 하나솔루션을 잡아드렸고요. 월요일 날 또 보셔야 될 종목은 뒷부분에 한 10분, 15분 동안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월요일 그냥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셔야 되는 종목 5종목을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바로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의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태웅로직스. 태웅로직스. 예. 예, 그 8,400원에 65%거든요. 8,465%요. 예. 그 그게 어떤 4월 이유에서 달에, 그렇게 65%나 사셨죠? 4월 달에 샀는데 그 원체 실적이 좋길래 예. 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실적이 제가 봐도 아무리 주식을 들여다봐도 그만한 주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은 뭐 지금 65% 갖고 계시는데 궁금하신 거는 일단 목표가를 어느 예. 정도나 잡으면 되느냐 이거죠. 아, 목표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하고 이런 부분들 설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쭉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일단 태웅로직스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태웅로직스. 예. 그리고 이 태웅로직스 화면을 올려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실적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태웅로직스의 실적 부분이 지금 컨센서스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2,800억, 3,400억에서 9,000억을 넘겨요. 그죠? 뭐 거의 1조에 달하는 그런 수준. 내년에는 1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이익 부분.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당연히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순이익 부분이 700억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시고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이런 주식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일단 보여주는 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쪽이 물류 쪽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운송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연결 중개 역할을 해주는데 예. 일단 잘 보시면 HMM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실적 대비해서 뭐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어서. 근데 그러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보시면은 PBR이라고 그랬고요. 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아. 내 자산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근데 주가는 예. 2,260원에 움직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자산 가치 혹은 뭐 청산 가치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운 업체들이나 이런 물류 업체들의 기준은 사실상 2.26 빼면은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기준으로 좀 설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그래요? 가지는 그러니까 뭐 실적 좋고 다 긍정적인 흐름인데 네.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내년 예상치나 내후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예, 전에 예. 보신 뭐 순이익이 막 700억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서 증권사 보고서의 평균치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이 태웅로직스는 신한금융투자가 4월 5일 날 예측한 거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여러 예. 군데서 같이 예측을 해서 야 이거 끝내준다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예. 한 군데서 예측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나서 없는 게 아니고 또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업황의 기준에 있어서 정점을 잡았다라는 인식이 해운업계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제가 뭐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훗날의 얘기니까 차분하게 챙기시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가 창에서 먼저 한번 보고 차트 보여드릴 예. 텐데 예. 이번에 무상증자 권리락 있었죠? 예, 예. 예. 그 무상증자 권리락 받으신 건가요? 예, 받았어요. 아, 그러시면은 뭐 지금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뭐 노토스가 800% 무중해서 뭐 어마어마한 탄력을 주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금요일에도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태웅로직스도 그러한 부분은 기대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따라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예. 거래대금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네.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74만 주 거래됐기 때문에 전체 거래대금이 54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54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전체 시장에서 따질 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들어올 때, 선생님 계좌로 들어올 때 그때쯤 되면 그 직전부터 해서 좀 요동을 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목요일처럼 한 700만 주만 터져줘도 개별 매매하시기는 나쁘진 않거든요. 700만 주 터져주면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져줄 때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권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께서는 실적이 좋고 하니까 실적이 좋고 하니까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목표 주가도 좀 높게 설정하시고 싶으실 텐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피크에 달했다, 정점에 달했다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예.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 다 떠나서 거래가 없을 때 너무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정리를 하고 싶어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무상증자의 권리락을 받은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사실상은 상당히 수익 범위가 설정돼 있으신 상태거든요. 그죠? 수익은 지금 발생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발생돼 있으시죠, 수익이? 수익이 안 나셨네, 지금 아직? 여보세요? 예. 예. 8,000원대 사시고 지금 손실이세요, 수익이세요? 손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무상증자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뭐 사실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작고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뭐 1,400억. 물론 뭐 우리- 물량 들어오면 더 커지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뭐 잠시만요. 요걸 좀 더 당겨볼게요. 앞전에 거래량 없었던 부분은 배제를 시켜놓고 제외를 시켜놓고 요 기준에서 만약에 저 고점이 이제 8,270원으로 지금 형성돼서 나와 있는데 저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이 최소 5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은 좀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줄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보평 타당한 거. 그러니까 누구나가 봐서 전부 이 종목도 실적은 좋지만 누구나가 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가총액이 좀 형성돼 있는 거.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 그런 정도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270원을 넘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거래량이 하루에 500만 주 이상 실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꼭 좋은 네. 수익 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럼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까요? 예? 아, 통시지. 알겠습니다. 야, 이제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말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연결돼 있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연결이 안 돼 있으시면 잠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월요일 날 보실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아, 연결되시나요? 잠시만요, 그러면요. 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시면은 뭐, 그럼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국장에 대해서는 전저점을 일단 깨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요? 금리 인상 조금 더 가파르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유럽 그리고 일본과의 흐름 디커플링 상태다.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화 연결 지금 돼 있으면 바로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그러시면은 뭐 바로 다음 보실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그 종목군들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죠, 뭐. 자, 다른 종목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전화 연결 그럼 주십시오. 자, 지금 미국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종목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60개나 있습니다. 1조 이상 종목이 260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아무래도 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굳이 그렇게 소형주 위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까? 자, 한번 그 내용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SK 하이닉스 가격은 얼마에 사셨죠? 11만 845원. 11만 845원. 네. 11만 원대. 그러니까 11만 네. 1,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요거는 30% 비중이신데 조금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하이닉스 부분은 뭐 중기, 장기로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네,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시가총액 3위짜리. 근데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텐데 그래도 11만 원, 11만 1,000원이시면 11만 1,000원이시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현재가 창부터 보겠습니다. 현재가 창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 있냐면 지금 75조예요. 75조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을 잘 모르고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75조짜리 종목이고 주식수가 7억 2,800만 주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75조짜리 종목에 지금 현재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5조짜리 종목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근데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 좋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실적 무지하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좋냐면 이 하이닉스의 이 컨센서스 실적을 먼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역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은데 디램 쪽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PER이 6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6배가 안 내려왔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2019년부터 돼 있단 말이에요.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지금 올해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한 30%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조 6천억이 나왔는데 올해 12조를 넘깁니다. 12조를 넘겨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12조를 넘기는데 이 12조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따져야 되냐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이 16조 7천억이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255조예요. 그럼 255조에서 17조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6.6% 정도를 하이닉스가 혼자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는 더 많이 하겠죠. 근데 6.6%면 그럼 전체 시가총액 대비 6.6%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모가 15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고 어마어마한데 왜 이렇게 밀렸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에서 이날 무너진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5% 받았어요. 6% 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강보합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장중에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D램 쪽에서 세계 2위인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D램 쪽에 세계 2위인데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10조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10조 원을 주고. 근데 그 인수를 했는데 첫 번째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0%나 줄어들었다 이거야. 근데 그 매출이 얼마 줄은 거냐면 한 4천억, 5천억 줄은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매출 혹시 아세요? 맞죠. 하이닉스 매출. 그 4천억, 5천억이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니에요. 많이 줄은 게 아니고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60조. 전체 매출이 그 60조에서 4천억, 5천억 줄은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그 실적 줄은 것도 이게 지금 5월 26일인데 언제 그 실적 줄은 걸 알게 됐냐면은 4월 언제? 27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실적 발표가 다 끝난 거를 이때 보도자료 하나가 나온 거 가지고 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는 뭐 이게 꿈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는 얼마까지 가 있어야 정상이냐면 22만 원 정도까지 가 있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22만 원. 지금 실적으로 기준 잡을 때. 그리고 요 당시부터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2016년 5월. 2016년 5월 18일 날 시가총액이 18조. 그리고 지금은 75조.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실적은 더 올랐어요. 실적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이때 2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 그리고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1년에 20조 8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배 증가한 거예요. 10배.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분기당 4조 정도 나오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저점 대비 얼마예요? 8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8배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20만 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못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 기준은 일단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무거운 거죠. 전체가 다 지금 막 와장창 무너진 건 사실 아니에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장 영향에 연동받는 거 하나 빼고 나면 두 번째 기준은 PBR이라고 해서 자산 가치가 있어요. 그 하이닉스의 자산 가치가 저 당시에 얼마였냐면 20조.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자산 가치가 거의 한 70조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조금 더 위에 있다 보니까 가파르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드렸는데 왜 복잡하게 해드렸냐면 너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희망 드리고 용기 드리려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다 이 종목은 보셔야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뭐 더 밀릴 수 있다, 뭐 하이닉스 더 밀릴 수 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이 31%예요. 80조거든요. 31%? 그럼 그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종목은 더 무너져야지. 왜?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저기서 5천억도 못 내던 실적이 지금 가장 높을 때가 5조를 넘겼고 분기당 그리고 지금 분기당 4조를 넘깁니다. 그렇게 실적이 8배씩 좋아진 기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주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흔히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10월달 저점이거든요. 작년. 이때가 10월달 저점을 찍을 때가 95,500원인데 그냥 막연하게 95,500원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뭐 안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95,500원 할 때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9조 6천억.
지금은요. 12조 4천억. 그래서 같은 자락으로 내려오기조차가 힘듭니다. 그럼 요때만 따져도 요때 대비해서 30% 이상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만 따져도 12만 원 선에는 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최소 범위를 12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때 돼서 분명하게 수급도 다시 개선될 거고 거래가 좀 더 실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들어올리게 된다면 충분히 앞전 고점 13만 원대 그리고 당연히 15만 원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올 연말은 돼야 그렇게 갈까요? 아니죠. 지금 미국 쪽의 흐름이 오늘 새벽에 또 빠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 쪽의 저점은 5월 20일에 일단 찍고 돌린 거였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월등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선반영이 돼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금리 올리고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비해서도 지금 3, 4개월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빠르다면은 12만 원 선은 뭐 이번 달에도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뭐 3분기 9월 달까지 기준이면 벌써 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9월 기준이면은 최소 범위 13만 원에서 15만 원 공방까지도 충분히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그럼 계속 저는 쭉 보고 있습니다. 들고 가야 되겠네요. 무조건. 얘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좀 쉬시는 게 옳다라고 봐야죠. 가장 실적이 좋으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잠시 전화는 또 내용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바로바로 주세요. 만약에 전화 주셨는데 제가 진단을 다 못 해드리면,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오시면요. 여러분들께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께, 모든 분들께 15시간짜리 교육 강좌 USB 무료로 다 대구로 다 보내드리고요.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 캔들편, 주린이 편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십시오. 저는 자료 확인하고 바로 전화 연결 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코롱 플라스틱이요. 코롱 플라스틱이요? 예. 얼마에 사신 거죠? 15,700원에 샀어요. 15,7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90%, 아니요, 80%요. 80%요? 네. 일단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 뭐 자산 지키고 수익 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계열사고 누구나가 아는 뭐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PBR이 2.25배고 그리고 PER이 1.95배인데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PER 같은 경우 요거는 12배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치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겁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BR 부분도 2.25배인데 1보다 높긴 하지만 중소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와 고평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이 하루에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올 때가 37조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나. 아니 37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런 지금 들여다 보실 때 이러한 장대 양봉을 한 번씩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아마 어머님이 그냥 직접 사시진 않았을 거야. 누군가가 방송이든 아니면 뭐 어떤 보도자료든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날 아마 사신 것 같아. 15,000원대면. 그죠? 예, 예. 이날 사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날은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이만큼 실리니까 이만큼의 크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아예 없죠? 예. 그러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 나와서 이야 거래량 터졌죠? 매집됐죠? 매집되고 파란색 음봉 없으니까 안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35년 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막 매매가 막 터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매집의 물량이 아니다. 결론은 너무 죄송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이거 얼마 돌리면 정리할까요?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지금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든 월요일 날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 아무래도 다 미국장 정리를 때문에 하고요? 좀 많이 밀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옥석 가리기 해서 조금 이따 5종목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옳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비중이 너무 높고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예. 그죠? 힘드시고 또 손실도 많이 나셨고. 예.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잘 보시면 이거 월봉으로도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 앞전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거래가 터질 때 한번 이만큼 움직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없는 거야. 거래가 없으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그나마 조금 거래 나오다가. 아시겠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다 저도. 정리하라고요? 다요? 정리 다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어서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가지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올해? 아니요.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노란 턱 QR코드 찍고 오시면 거기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히든 종목 5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월요일 날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솔루션 오픈해드리고요. 시장은 밀려내려갔지만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지난주보다 그래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얼마라도 이 장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죄송스럽지만은 글자를 3개까지만 오픈해드리고 맨 끝에는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차트가 다 있어요. 설명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다 알아. LG그룹 중에 LG화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뻔하죠.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9위에서 6위로 올랐어요. 9위에서 6위로 올랐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41조짜리를 들어가서 시가총액 6위짜리 LG화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손실 만회하라고 싫어 안 해 이런다고요. 그래놓고 다음 주 되면 또 물어봐. 이런 종목 주세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4월 27일 날 저점 찍고요. 올라온 게 얼마? 32% 올랐어요. 시가총액 9위에서 6위까지 올라오는데 32% 지금 이 장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동차예요, 자동차. 현대차 말고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차트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텐데 3월 저점 대비해서 시가총액 10위가
28% 올라왔다고. 28%.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전기겠죠. 이게 시가총액 순위대로 나왔으니까 전자는 아닐 것 같고. 결국은 삼성전 이것도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이 종목도 아니 실적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기고 올해 더 좋아져요. 올해는 순이익이 1조를 넘겨. 그러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치야. 근데 그냥 시장 밀려서 밀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52주 신저가예요.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항공, 아이고 공까지 얘기했네. 우주 쪽에 뭐 6월 15일 날 한국항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순매수 금액 4위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4위, 매집률 12%가 넘어 1위.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죠. 마지막은요. 대규모 수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걸 공시를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와서. 그래서 결론은 이 업체도 지금 본인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수준인데 5조에 달하는 지금 수주를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한 종목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사실상 다 2조 5천억이 제일 작은 종목이야. 이 금융당국에서 표창장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한국항공 그 종목은 하루에 10%씩 움직임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현대로 그 종목도 하루에 10%씩. 그 수익이 누적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래서 5MA, 20MA 거래량과 양봉, 이건 추세 매매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찍고 들어오시면 요 자료까지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9시에는 윤정두가 밤을 새서라도 지난주에 4시간 교육해 드렸어요. 야간에. 21시부터 4시간 새벽 1시까지 교육해 드렸다고. 이 교육 받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다음 주에도 잡아내시고 첫 번째 종목 이런 종목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2차 전지의 대장주예요.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240%, 180%, 258% 오르다 보니 물적 분할 발표할 시점에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종목도 똑같이 2차 전지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2020년 8월에 물적 분할 발표한 이후의 흐름이라고 치면 그게 요 자락에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물적 분할 조정이고 그 이후에 이 조정은 물적 분할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시가총액 9위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요번에 굉장한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작업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 대비,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81.84%의 지분 대비. 그 가치를 따지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30% 수준 더 들어 올려놔야 돼요. 지금 주가 수준 대비 최소 30%.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6위짜리 종목에서 그런 데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34% 올라왔거든요. 이게 34%인데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도 대바닥으로 인식이 되고 펀더멘털상으로. 이런 자료들 보고 대처하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그래서 일주월봉에서 완전한 대바닥에서 32%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대바닥. 앞으로 최소 30% 이상 올라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의 경우도 3월 이후에 28% 올라온 거예요. 3월 이후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소형주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아이 뭐 별거 없는데 월봉으로 보시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센 종목이에요. 가장. 월봉에서 빠진 것도 없어. 이제 거래 수반하고 들어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목. 실적이 조 단위를 넘어갔어요. 이제 영업이익 1조 이상, 순이익 1조 이상. 그런데 52주 신저가가 나와 PER 8배 수준은 역대 최근 들어서 수년 동안에 나온 적이 없는 가장 저평가 상태로.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막 거래가 빵빵빵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고 들어올려지는 흐름. 그러니까 월봉이고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거래가 수반되는 주봉의 흐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가장 핫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하루에 10%씩 움직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개발이 용인이 됐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죠. 역시 장학형 뜨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아. 매집률 1위예요. 매집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률 1위. 지난 12월부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추가적인 매집. 이걸로 보시면 좀 들어가겠죠. 조금 전 종목입니다. 상승일 때 확인형. 요 캔들 도서 자료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종목들 잡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체 뭐라고 치면 딱 나와. 현대로. 그럼 그 다음에 한 글자 모르겠어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지. 다만 윤정두한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나머지 부분 종목 딱 막 1시간씩. 남들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에휴 장대 먹다라 했습니다. 못 사요 그러죠. 윤정두는요. 무슨 얘기야? 이런 데서 들여다봐야 된다. 바로 돌려버립니다. 수급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 막 쌍끌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럼 다 오른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좀 주봉에서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어서 겁을 냈지만 여러분들이 윤정두는 겁을 낼 자리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날 메꾸면 된다. 결국은요. 목요일 금요일 날 메꿔버립니다. 강력한 음봉을 강력한 양봉으로 이 음봉의 거래가 없었지만 이 양봉의 어마어마한 거래로 잡아서 들어 올려준 거예요. 이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종목 LG화학입니다. 두 번째 종목 기아예요. 기아. 세 번째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네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다섯 번째 종목 현대로템. 시가총액 2조 5천억.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 5조 7천억. 삼성전기 시가총액 11조. 기아 시가총액 12, LG화학 시가총액 6위.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자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저는요. 일요일 날 야간에 9시에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주식구조대의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